어제 뉴욕 한복판에서는 80명의 뉴요커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놀이로 승부를 겨루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면역 손상자들에 한해서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까지 추가로 맞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남녀 성별 구분이 아닌 제3의 성별을 의미하는 X가 표기된 첫 번째 여권이 발급됐습니다. 어제 상원 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포장을 모방한 마리화나 제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유해 제품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한복판에서는 80명의 뉴요커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놀이로 승부를 겨루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 여행 행사에는 일주일 만에 3,000명이 넘는 참가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어제 뉴요커 80명을 대상으로 맨하튼 일원에서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맨하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앞에서 집결한 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이 박물관 한국관, 뉴욕 한국문화원, 32번가 코리아타운을 함께 둘러보며 뉴욕 속의 한국 문화 관광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이어 맨하튼의 실내 행사장인 스튜디오 525로 이동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딱지치기 등의 놀이를 드라마처럼 서바이벌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공사는 드라마 속 게임 진행 요원을 연상케 하는 복장에 행사 인력을 배치해 흥미를 더했습니다. 결승에 오른 최후의 2위는 딱지치기로 결승전을 치러 최종 우승자에게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경품으로 제공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타임스퀘어의 한국 캐릭터 상품점인 라인 프렌즈 스토어를 방문한 뒤 해산했습니다. 박재석 관광공사 뉴욕지사장은 참가자 80명을 모집하는데 일주일 만에 3,114명이 신청해 미국 내 오징어 게임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드라마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부스터샷에 이어 4차 접종에 관한 지침도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면역 손상자들에 한해서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까지 추가로 맞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CDC는 어제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고 백신 3차 접종자 가운데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기술 기반 백신을 한 차례 더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DC는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과 3차 접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완전 접종한 상태에서 세 번째 접종을 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부스터샷은 접종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나 줄어든 항체를 다시 높이기 위해 접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3차 접종은 1,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일정 수준까지 항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을 한 번 더 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에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에도 바이러스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강한 면역 반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4차 접종 대상자에는 혈액암이나 종양,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환자, 특정 장기 및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면역 향상을 위해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약물을 복용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미국 인구의 약 2%인 9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CDC는 이렇게 면역이 약한 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을 피하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조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는 현금 인센티브와 보건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왔죠. 그런데 백신 복권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이 접종률을 높이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콘트라코스타 보건소 공동연구진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인센티브와 보건 메시지가 백신 접종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구 110만인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률이 복권 정책과 보건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했습니다.
또 이들의 성별과 인종, 민족, 나이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복권과 보건 메시지 모두 실제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40대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서는 금전적 인센티브와 부정적인 건강 메시지가 오히려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이달 초 미국 의학협회지에 공개된 유사한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최고 상금 $1,000,000를 내건 오하이오주의 백신 접종 캠페인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팀은 복권 시행 발표 전과 후 백신 접종자 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면서 복권이 백신 접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접종 대상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현재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백신 접종률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정이나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같은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남녀 성별 구분이 아니라 제3의 성별을 의미하는 X가 표기된 첫 번째 여권이 발급됐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초에 필요한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면 모든 여권 신청자에게 이런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내고 X 성별 표시가 있는 첫 번째 미국 여권이 발급됐다면서 2022년 초에 필요한 시스템과 양식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모든 여권 신청자들에게 이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옵션은 여권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에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국무부는 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여권 소지자들이 가능한 한 원활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여권 발급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증진하겠다는 국무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성소수자를 위한 여권 발급 절차 개정을 발표하고 여권이나 공식 신분증에 M 남자 또는 F 여자 대신 X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인들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에 있는 것과 다른 성별을 여권에 표시하려면 의사가 발급하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사소견 없이도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과 캐나다, 네팔 등 최소 11개국에서 이미 여권에 X, 기타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 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약 200개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앵거스 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어제 대기업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3년간 매년 10억 달러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는 최소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율은 약 2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 세금을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던 같은 당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 의원도 이번 제안에 대해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상하원 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워런 의원은 더 나은 재건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백악관, 재무부와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 지역 항구들이 물류 정체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물류 대란에 컨테이너를 장기간 쌓아둘 경우 한 대당 하루에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LA와 롱비치항은 트럭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9일, 철도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3일간 부두에 쌓아둘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컨테이너 한 대당 하루에 $100씩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컨테이너의 40%를 차지하는 LA항과 롱비치항은 소비 수요는 살아난 반면 해운과 하역, 창고 등 근로자들이 부족해 적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을 못해 바다에서 대기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운송을 기다리는 화물이 쌓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 조치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어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세계 무역 차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LA항과 롱비치항을 연말까지 24시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아위 페더그로엔 교수는 이런 조치가 전체 문제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별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포장을 모방한 마리화나 제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어린이들이 먹기라도 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유해 제품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임스 레티셔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런 마리화나 제품은 뉴욕주에서 판매할 수 없는 불법 제품이고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오레오, 치토스, 도리토스, 스키틀즈 등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포장을 하고 있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마리화나와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가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초 성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아직 합법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한 비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에는 5mg 내외의 THC가 함유되어 있지만 불법 제품에는 허용량의 120배 이상인 600에서 1000mg이 들어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과다 복용 사건은 식용 마리화나 식품 섭취와 관련이 있고 이런 과다 복용 사건은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독극물 통제센터에 신고된 식용 마리화나 관련 전화 중 70% 이상이 5세 미만 어린이와 관련된 전화였습니다. 뉴욕주 법무부는 이런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유해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9%에 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를 사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런 테슬라의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4년 뒤에는 GM이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어제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을 인용해 테슬라의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9%였다며 미국인들은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를 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IHS 마켓은 테슬라의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56%로 오는 2025년에는 2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제너럴 모터스와 폭스바겐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며 신차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모델이 현재 수십 종에 불과한 수준에서 2025년에는 수백 종으로 급증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클 페스케 IHS 마켓 부국장은 한창 제대로 된 전기차를 판매하는 곳이 테슬라뿐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성장하는 시장에선 업종과 관계없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인 LMC 오토모티브도 2025년 GM이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IHS 마켓은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오토 포캐스트 솔루션은 23%, LMC는 34.2%로 예상했습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미국의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사람들의 담배 소비를 늘렸고 또 담배 업체가 마케팅 비용을 늘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인용해 지난해 미국 도소매 업체가 담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담배의 총량이 전년도보다 0.4%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 1981년 정점에 달한 뒤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1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겁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담배 판매량이 19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한 이유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인의 담배 소비를 늘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보로를 제조하는 알트리아 그룹은 미국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이나 유흥에 사용하는 돈을 줄인 데다가 모임이나 회합 기회도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개인 입장에선 담배를 피울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담배 제조업체들도 지난해 광고와 할인 판매 등 마케팅 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 제조업체가 지난해 마케팅에 쓴 비용은 7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76억 2천만 달러보다 2.9%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 2,690만 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0.9% 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소를 내일부터 4일간 운영합니다. 조문소는 뉴욕 총영사관 8층에 설치되고 내일부터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조문소는 별도 예약 없이 1층에서 총영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 가능합니다. 대외국민유권자연대 재외동포청 신설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재외동포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연대는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가 재외국민 권익 신장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권자연대 측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지난 40년 동안 해외 한인들의 간절한 요구였다며 750만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한국과 해외 한인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연대는 서명 결과를 취합해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로 포트먼, 민주당 쉐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메디케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어 핸드북이 발간됐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은 메디케어 안내서 메디케어 앤 유를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어 핸드북은 메디케어 가입 방법과 프로그램 혜택, 보장 옵션과 권리 등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핸드북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전화 1800 메디케어로 주문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도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